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PF 정책, 이번에 좀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은 건가요? 요약본만 봤는데 댓글 보면은 PF가 터져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대책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 다음에 PF 정상화 시킨다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요? 따라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만 토대로 말한 거고, 이게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죠. 보시면은 대출 후 1년 내 인허가 못 받으면 부실 우려 취급받는다. 그래서 칼을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평가를 4단계로 나눴는데, 현행 3단계 양호, 보통, 악화 우려, 여기서 이제 부실 우려 하나 추가를 한 거죠. 양호한 곳은 양호, 일시적 애로 요인이 있으나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없으면 보통, 지속적 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며 악화 우려, 추가적 사업 진행이 곤란하게 되면 부실 우려. 이거를 딱히 많이 늘렸다고 보기도 힘든 게, 악화 우려 다음에는 부실 우려가 아니라 그냥 부실이었는데 부실 우려로 하나 더 만든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등급 같은 경우 이제 평가 개선 보면은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 시 등급을 부여한다.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토지 매입 미완료,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대출 만기가 도래했는데 그때까지 브릿지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토지 매입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본 PF 전환할 때 만기 도래 후 상당한 기간 경과, 혹은 인허가 미완료 또는 인허가 완료 후 상당한 기간 경과. 그러니까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요, 땅 살 때 빌리는 돈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면 연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연기된다. 기간이 이 정도 경과되면은 바로 부실 우려로 놓겠다. 그 다음에 본 PF도 상당히 부진, 이 상당히의 기준을 좀 봐야 되겠는데, 계획 대비 상당히 부진 해가지고 18개월 경과시.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쯤 되면 무너져야 될 PF들에 대해서 그냥 더 체크하겠다, 이 정도의 내용이죠. 부실 우려 같은 경우는 장기간, 매우, 그래서 18개월 경과했는데 50%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다, 혹은 연체 이자 납부 없이 만기 연장했다. 양호 사업장들은 그래서 유지하겠고, 금융 건설사 손실 부담 및 영향을 했는데, PF 부실 관련 금융사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왔기 때문에 추가 충당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그래서 충당금 적립액 총액이 100조 원 가량 된다. 해만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이 충당금도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예를 들어서 충당금이 100조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PF를 많이 빌려준 곳은 2금융권인데 2금융권 충당금은 굉장히 낮고 1금융권 충당금이 굉장히 높아서 100조 중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80조고 여기가 20조다. 근데 막상 PF에 들어간 돈은 여기가 80조고 여기가 120조다. 근데 안전사업장이 보통 1금융권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안 터졌는데 여기서 한 70조가 터졌다. 그럼 100조 충당해 놔도 70조가 2금융권에서 터지면 20조밖에 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이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지금 추가 손실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충당금이 다 부족하다. 그래서 부동산 PF 같은 경우 예상 손실이 4조 8천억인데 추가 적립해야 될 대손 충당금이 3조 3천억이다. 즉 가지고 있는 게 1조 5천억이라는 소리죠.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1조 5천억인데 추가 적립이 3조가 더 필요하다. 예상 손실도. 근데 문제는 이런 데는 1조 5천억인데 총 충당금이 100조라는 건 대부분 다 어디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아까 질문하신 것들도 하나 더 봐서, PF 대책이 시중은행에 부담이 되어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PF 대책이 결국에는 금융권이 금융 지원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자본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이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2금융권, 특히 위험한 2금융권 같은 경우 보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도 줄고 대출도 줄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예대 마진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대출 금리가 지금 20% 한도에 걸리면서 예금 금리 높게 주는데 빌릴 만큼 다 빌려주는 게 못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역마진이 난다. 예금 금리를 높여서 예금을 확보하니까 대출에 맞춰서 충당금까지 확보해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줄이고 있고, 그러면서 대손 충당금은 쌓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부실 대출 여기저기 빵빵 터지고 있고, 그러면 자본을 어디서 마련하겠냐? 그러면은 금융권에서 자본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금 또는 적금 등 수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주식, 그리고 채권.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주를 많이 사가지고 여기가 도움이 많이 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수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다행인 이유가 뭐냐면은 대기자금이 많아서요. 대기자금 같은 경우는 매우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불 예금에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고, 공짜 통장, 파킹 통장 이런 데 엄청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은행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 거고, 근데 만약 그것도 잘 안 된다면 결국엔 채권으로 가는 건데, 채권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도 올라갑니다. 채권 발행이 많아졌다는 소리는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는 소리고, 돈을 필요로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위험도가 커진다는 소리죠. 위험도가 커지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채권 발행을 하면 채권 공급이 늘고, 채권 공급이 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꽤 된다. 부동산 PF 부실이 23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5에서 10% 정도 구조조정한다. 요거를 굉장히 편하게 말하고 있어요. 23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 여부를 하는데 5에서 10% 정도로 추산하면서 이게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에서 10%면 23조예요. 버그랑 뭐 이런 데서 보증해주는 게 그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23조가 정리 대상이면은 위기설 해소에 역부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4월 위기설이 됐어야 되는 것을 5월 위기설로 미루고 5월 위기설로 미룬 것은 대표적으로 태영건설. 이거 발표 총연 뒤로 미뤄져. 그것도 4월 11일이었는데 이것도 5월로 미뤄져. 그리고 그동안에 태영한테 뭐 해줬어요? SOC 사업 열심히 이루어줬죠. 도로도 만들게 해줘, 소각장도 만들게 해줘, 막 이러면서. 왜냐면 얘가 터지게 되면 이게 딱 여기로 번질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도도 잘 안 하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괜찮냐? 아니요. 무더기 보고증 사고 터지나. 중도금 납부 중단 현장이 폭증했다. 그럼 이거 누가 다 뒤집어 쓴다? 허그의 분양 임대 보증을 받아 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장 6곳이 주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작년에 월 최대 3곳이었는데 단기간에 많은 사업장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실 사업장이 많아요. 부실 사업장이 많은데 요것에 대해서 빨리 내는 게 아니라 이제 5월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5월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것도 터진 게 작년에 터진 게 12월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실 사업장들 PF 문제가 가장 크게 만든 것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죠. 그때 채권 금리 확 올라가면서. 근데 요게 12월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곧 발표할 것처럼 하더니 총선 뒤로 미루고 미뤄가지고 4월 위기설 나오니까 또 4월 뒤로 미뤄가지고 5월에 이제서야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중도금 미납 이런 건설사들 계속 터지고 분양 보증이 터지고 있고요. 분양 보증 여태까지 사고 없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고 없는데 작년부터 사고 막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건설사 폐업은 역대급입니다. 분양 상황은 어때요? 안 좋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띄워요. 전년에 2.7배다. 전년에 2.7배 나왔는데 이번에 그 미니 준촌주공이라고 나왔던 곳 있죠. 거기 어떻게 됐어요? 미니 준촌주공도 줍줍이 나오더라. 청약 경쟁률 얼마였어요? 93대 1이었는데. 이런 것도 보시면은 지금 PF 대책 자체가요. 은행, 보험, 공동대출 5조 투입한다. 23조 구조조정하는데 5조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금융사에서 뽑아다가 결국은 계속 금융권에 돈 뽑아다가 PF 안 무너지게 넣고 그러면서 금융권에 대해서는 계속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좀 덜 써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켜켜이 쌓여가면 문제는 어떻게 되겠냐. 막상 저런 데다가 5조 쓰고 있으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기초연금 안 주고 있어요. 기초연금 해당 대상자도 줄인데요. 저기다가 5조 투입하면서 전세 사기하는 사람들 3, 4조는 못 넣는데요. 자영업자들 지금 대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대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여기에 추가로 소득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죠. 근데 이런 데는 안 도와주고 건설사만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정상화 늦춘다고 해서 PF 정상화 대책이라고 하자면 PF 정상화를 늦추는 대책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늦추는 대책이고 계속 저렇게 늦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눈덩이가 된다. 나머지 비용도 또 뭔가 터지려면 또 금융권에서 계속 뽑아다 쓰겠죠. 근데 문제는 저런 식으로 눈덩이가 돼서 점점 커졌을 때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카드도요. 돌려막기 하면은 점점 더 이자 늘어나서 나중에 순간적으로 생행하고 파산합니다. 근데 처음에 못 갚겠다 싶을 때 그냥 계속 돌려막기 안 하고 아예 그냥 죽었다 싶고 카드 안 쓰고서 한 몇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빡세게 갚으면 금방 갚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돌려막기 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커집니다.
리볼빙 한 사람들 지금 못 갚고 있죠. 그런 거예요. 국가가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요. 국가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국가 자체에서 돈이 없으니까 자꾸 금융권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융권 가계부채 또 역대 최대 돌파했죠.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졌다. GDP가 1분기에 기이하게도 많이 올라갔죠. 그거 다 건설사 쪽에서. 그 다음에 허그 가뜩이나 지금 작년에 터질 뻔했습니다. 허그 지금 긴급하게 4조 투입해가지고 허그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올해 대위 변제금만 하더라도 그걸로 또 부족할 걸로 보인다. 근데 저기 분양보증사고 터지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 LH 적자 굉장히 심한데 LH가 부실사업장 많이 사주려고 할 텐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캠코 지금 한계 넘어가지고 지금 이금융권 저기 경공매 받아주고 있다. PF 대책 별거 없다. 시장 어떻게 되겠냐. 이런 와중에도 뭐 집값이 올라간다고 말하는 거 보면요. 위기에 대해서 낙천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광신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민감도는요. 부채가 많을수록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큽니다. PF는 부채가 어마어마하다. 근데 PF는 금리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